안녕하십니까. 상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장입니다. 운반안전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기까지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양중기의 종류, 단 세부사항을 포함하시오라는 건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적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적고 방호장치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우선은 양중기의 종류부터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법이 개정된 부분 실기로 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중기의 종류는 크레인인데요. 세부 항목 포함하라라고 했으니까 호이스트를 포함. 그죠? 요거 적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식 크레인, 세 번째 리프트입니다. 근데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짐을 싣잖아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 해당되고요. 곤도라, 승강기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인은 호이스트 포함합니다. 리프트, 이동식 크레인 별도로 들어가고요. 리프트고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곤도라, 승강기, 그죠? 세부 항목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승강기는 양중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중기의 방호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은 한 3가지 적어라 5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공동 방호 장치 일단 먼저 기억할게요.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한다, 그죠? 모든 양중기는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10인승인데 11명이 타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첫 번째 과부하 방지 장치, 모든 양중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중기는 전부 다 와이로프로 감아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는 동작을 멈추게 한다, 그죠? 공과 방지 장치 역시나 전부 다 과부하 방지, 공과 방지, 그죠? 전부 다 공통 방호 장치 들어있고요. 세 번째, 비상시에 정지해야 합니다. 그죠? 비상정지 장치, 세 번째 방호 장치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비상정지, 승강기도 비상정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은요, 속도나 방향을 제어하는 제동장치 들어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공통 방호장치인데 볼게요. 크레인 제동장치, 이동식 크레인도 제동장치. 근데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프트는 제동장치 아니다, 그죠? 리프트는 제동장치 대신에 조작반 잠금장치 들어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도라도 4번째 제동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 방호장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부하 방지장치, 두 번째 공과 방지 장치, 세 번째 비상정지 장치, 네 번째 제동장치인데요. 뭐만? 곤도라만 곤도라가 아니라 리프트라, 그죠? 리프트만 제동장치 대신에 조작반 잠금장치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리프트는 자동차 전기용 리프트는 양중기 방호장치 설치해서 제외됩니다. 양중기 제외가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추가되는 방호장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크레인하고 호이스트에 방호장치를 적으시오 했다, 그죠? 자, 과부하 방지, 공과 방지, 비상정지, 제동장치 4가지인데요. 5가지, 6가지 적으시오 할 때만 추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훅이죠, 그죠? 줄거리가 이렇게 훅을 통해서 이렇게 벗겨지는 걸 방지하는 해지장치, 방호장치 들어있고요. 안전밸브인데요. 요거는 유압식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에서는 안전밸브가 방호장치 들어있습니다. 역시나 이동식 크레인 마찬가지입니다. 후계 해지장치, 유압식 이동식 크레인은 안전밸브까지 방호장치 되겠습니다. 리프트는 자동차 전기용 리프트는 방호장치 설치해서 제외됩니다. 과부하 방지, 공과 방지, 비상정지, 제동장치가 아니라 조작반 잠금장치 들어갑니다. 곤도라는
과부하 방지, 공가 방지, 비상정지, 제동장치 이렇게 공통 방호장치 4가지고요. 자, 승강기는 과부하 방지, 공가 방지, 비상정지, 제동장치에 추가되는 거 있다. 그죠? 사람이 타기 때문에 예, 방호장치 추가된다 보시고요. 최종 정지 스위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마지막에 멈출 때요. 사람이 타는 리프트 같은 것도 덜커덩 하면서 멈추는데 승강기는 균형 추가, 균형을 맞춰서 예, 이 흔들림 없이 멈추게 하는 기능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고요. 6번째,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입문 인터록. 7번째는 조속기라고 해도 되고 속도 조절기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속도 조절기 또는 조속기입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에 추가되는 3가지입니다. 그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인터록, 속도 조절기 이렇게 3가지는 승강기에 추가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하고요. 양중기의 방호장치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리프트의 종류하고요. 승강기의 종류가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프트 종류 한번 볼게요. 리프트는 건설 작업용 리프트가 있고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우리 건설 작업에서 아파트 같은 거 짓는데 보면 레일을 따라 이렇게 박스가 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과 화물을 운반해 주는 거고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장 가면 자동차 들어올리는 리프트죠. 이삿짐 운반용은 보면 높은 곳에 그죠? 고층에 이삿짐 운반할 때 리프트 있잖아요. 요렇게 3가지입니다. 그죠? 건설 작업용 리프트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고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건설 작업용 리프트라고 합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다. 그죠? 자동차 정비에 사용되는 거고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사다리형 붐에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합니다.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리프트 종류를 적으라면 건설 작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승강기의 종류도 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있어서 요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는 데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인데요. 조작자나 화물 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적재 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인데요. 이 소형 화물용은 사람의 탑승은 금지됩니다. 5번째, 에스컬레이터 있다. 그죠? 일정한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 운송에 적합하고요.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과 화물 운반을 겸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지만 조작자나 취급자 1명 탑승할 수 있고요. 적재 용량이 300kg 미만은 제외합니다.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죠?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고요. 사람 탑승은 금지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자, 디딤판을 통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안을 채우시오 했습니다. 자, 와이로프 등의 안전계수입니다. 우선 안전계수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괄호값을 y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뭐로 나눈 값이다. 자, 우리가 안전계수나 안전율은요, 밑에는 안전한 값, 위에는 위험한 값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y로프는 위험한 게 절단, 끊어지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한 값은 절단 하중입니다. 절단 하중의 값을 그 y로프나 달기 체인에 걸리는 하중, 지금 화물을 걸었잖아요. 그죠? 걸리는 하중의 뭐다?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최대 사용 하중하고 똑같겠다. 그죠? 자, 그래서 으로 나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y로프 안전계수는 y로프나 달기 체인의 위험한 값은 절단 하중이다. 그죠? 값을 y로프나 달기 체인의 안전한 값은 현재 걸리는 하중의 무슨 값이다? 최대값으로 나눈 것이다.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 요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계수 암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y로프나 달기 체인이다. 그죠? 이렇게 사람을 운반할 때는 안전계수 10 이상입니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y로프, 달기 체인은 5 이상이죠. 그죠? 부속기구입니다.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그죠? 3차 작업형까지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y로프 등의 사용금지 사항을 5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y로프가 이렇게 끊어졌는데요. 이거를 엮어서 이어놨는 거 사용 못한다. 그죠?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 y로프 한 꼬임이라는 건요, 전체 굵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굵은 꼬임이 있죠. 여기에 낱개 CD소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y로프 어디에서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인 것. 요 낱개 소선이 10% 이상 끊어지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소선은 10%고요. 지름은 7%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꼬인 것, 꺾인 것, 킹크된 것 해도 되는데 한번 이렇게 꺾여버린 거. 그죠?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하나 더 기억하자면 열이나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받은 y로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로프의 사용금지 사항. 첫 번째는 끊어져서 이어는 것, 그죠?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어디에서? 한 꼬임에서 소선이 10%, 끊어진 소선수가 10% 이상 되는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그 다음에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열이나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렇게 사용금지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y로프만 딱 암기한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y로프, 달기 체인, 석류로프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3개 다 암기해야 한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늘어난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사항입니다. 자, 제가 달기 체인은 길 5, 길이는 5%, 지 10, 지름은 10%다. 그죠? 필기 때 말씀드렸죠? 길이 증가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원래 체인이 이 길이가 있었는데요. 이게 쫙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이 단면이 줄어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길 5, 길이는 5% 초과하여 길이 증가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G10이라고 했죠. 링의 단면 지름 감소가 10%를 초과한 것. 지름 감소는 10%, 길이 증가는 5%입니다. 그 다음에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 체인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굵은 석류를 이제 꼬았죠. 엮어서 만든 석류로프입니다. 석류로프의 사용금지 사항 2가지입니다. 그죠? 역시나 꼬임이 끊어진 것 사용하지 못하고요.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뭐 썩었거나 이렇게 부식이 진행된 것 사용하지 못합니다. 3가지는 반드시 엮어서 한 문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서요. 여기는 넘어가고, 네.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게차의 안정도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예, 요 안정도를 사실은 요건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게차 안정도를 조금 암기하기 위하여 순서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차는 가만히 서서 물건을 싣는 하역은 좀 덜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하역을 밑에 2개 적겠습니다. 하역을 밑에 2개 적고요. 달려가는 주행이 차는 항상 사고가 나고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순으로 제가 적어 볼게요. 위험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자, 그리고 차는요, 전후하고 좌우 중에 이렇게 차가 가서 도로에 사고가 나는 거 보면 완전히 전복되는, 거꾸로 넘어지는 사고보다 옆으로 잘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하역할 때 전후가 된다. 그죠? 그 다음은 하역할 때 좌우고, 주행할 때 전후고, 주행할 때 좌우가 제일 위험해요. 주행하는데 달려갈 때 속도가 빠르면 옆으로 넘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위험할수록 안정도는 커야 된다 하고 외워볼게요. 4%, 6%. 자, 4, 6, 8이라야 되는데 주행은 8이 아니라 18이다.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는 기본값 15 플러스 속도의 1.1배라 했습니다. V는 현재 달리고 있는 최고 속도입니다. 근데 요 뒤에요. 현재 뒤에가 아예 제가 빼고 적었는데 이내입니다. 다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험장 가서 이거를 이상이라고 적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라? 이내 이상이 헷갈리면 기준만 적고 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상이다라고 적어버리면 아예 그죠?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도는 요 값 이내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 이제 요거 안정도 반드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은 외웠는데요. 막상 시험에 가시면 안정도 단위 안 적으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안정도의 단위 뭐다? 퍼센트이다. 그리고 뒤에 값은 이내가 맞습니다. 근데 안 되면 아예 차라리 뒤에 기준은 적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3차 작업형까지 잘 출제된 게 헤드가드 설치 요령입니다. 지게차에서 헤드가드를 설치하는 요령에 대한 괄호안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헤드가드의 강도는 지게차에 뭘로 하죠? 최대 하중의 2배 값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게차가 있는데요. 자, 이 지게차 최대 하중이 1톤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1톤짜리 지게차라면 이 운전석 머리 위에 있는 보호 가드가 헤드가드잖아요. 이 지게차 최대 적재 하중이 1톤이라면 헤드가드는 2톤이 돼야 됩니다. 2배다, 그죠? 자, 만약에 이 지게차 최대 하중이 3톤짜리라면 2배 하면 6톤입니다. 그죠? 하지만 4톤이 넘을 때는 몇 톤으로 한다? 4톤으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가드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2배 값이고요. 그 값이 몇 톤을 넘을 때 4톤을 넘는 것에 대하여는 4톤으로 한다. 그죠? 의 등 분포 정하중, 골고루 분포되는 정하중에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게차에 개구가 있다, 그죠? 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개구가 있다면 개구의 폭이나 길이는 얼마 미만이다? 16cm 일 것이라고 해놨는데요. 미만입니다. 그죠? 여기 미만까지 들어있네요. 미만일 것. 그죠? 그래서 16cm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최근에 또 법이 바뀌었죠.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에 있어서는 운전사의 좌석 상면에서 헤드가드, 상부 틀의 아랫면까지, 자, 좌석에서 헤드가드까지 이렇게 간단히 기억하셔도 됩니다. 0.903m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자,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일 때는 자, 서 있는 바닥에서부터 헤드가드까지가 1.88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컨베이어 방호장치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움직이는 컨베이어에 신체가 협착될 때는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그죠? 자, 전압 강화 등으로 자, 역주행하거나 컨베이어가 역주행하거나 예, 이탈을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이탈 등의 방지 장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가 물건을 이송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움직이다가 이송을 쫙 하다가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죠. 이때는 아예 울이나 덮개를 설치해서 그 안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죠? 덮개, 울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방호장치를 4가지 적으시오 한다면 4번에 건널, 다리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가지 적으셔야 한다면 위에 주된 방호장치 적으셔야 됩니다.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때는 건널 다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 방호장치 첫 번째, 컨베이어에 신체가 접착될 때는 비상정지장치. 자, 전압 강화 등으로 역주행하거나 또는 이게 이탈할 우려가 있을 때 이탈 등의 방지 장치고요. 그 다음에 화물이 낙하할 우려가 있을 때는 덮개, 울을 설치한다. 그죠? 그리고 건너갈 때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가 넘어가야 할 때는 건널 다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죠? 우리 운반 기계 쪽에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자 별표가 많았던 내용들은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중기의 종류, 그 다음에 승강기 리프트 종류도 한번 봐주시고요. 또 최근에 개정된 우리가 지게차에서 헤드가드 설치하는 방법도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